はじめまして。どうも。いや、なんか選んでください。はい。 보고 듣는 인물 키 1980년 7월 18일생이며 키 161cm O형입니다. 일본의 고치현, 고치시에서 태어났으며 배우이자 가수인 히로세 요코편 일부 전반적인 내용 및 여담입니다. 가나가현 요코하마시에서 성장했습니다. 히로세 요코는 나무위키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위키피디아 일본어에 있는 짧은 내용을 섞어서 작성했습니다. 위키피디아 한글에는 양력과 필모가 전부되어 바로 전에 업로드했던 요시다 요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시다 요의 영화, 드라마, 웹드라마 3가지 필모만 다 해서 160편입니다. 히로세 료코도 필모가 만만치 않네요. 물론 요시다 요보다 적지만 히로세 료코도 영화와 드라마만 해서 107편이네요. 2연타로 필모 폭탄이네요. 보고 듣는 인물 리키 히로세 료코 편은 1부 전반적인 내용 및 여담, 2부 필모그래피, 3부 CM모음으로 총 3부로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로세 료코는 2010년 10월 9일 캔들 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양초예술가 겸 평화운동가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성을 따라 원래는 히로세 료코의 성이 이즈츠로 되어야 하나 남편이 아내인 히로세 료코의 성을 따르기로 해 결혼했지만 히로세 료코입니다. 자녀는 2003년생 장남, 2011년생 차남, 2015년생 장녀, 총 3명의 자녀로 5인 가족입니다. 장남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 등 SNS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배우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SNS에 무언가를 등록했을 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섭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전 중의원 의원인 미무라 카즈야는 히로세 료코의 어머니의 사촌입니다. 미무라 카즈야가 도쿄대생이었던 시절 히로세 료코의 과외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엔 교사를 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과외이지 않을까 합니다. 1990년대 일본 국민 여동생이자 일본 국민 전세대에 걸쳐 사랑을 받았던 마지막 배우로 불립니다. 부시한 단발머리 스타일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일본 내에서 어린 연예인이 단발머리를 하면 료코 이야기가 항상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일본 여배우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흘렀지만 일본 여배우에 대해 말할 때면 빠지지 않습니다. 히로세 료코 하면 영화 비밀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일본 내에서 히로세 료코의 이미지에 큰 손실을 준 와세다 대학 사태를 비롯 여러 악성 루머들은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성 루머가 한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로 당시엔 SNS 등이 없었던 시절에다가 여러 악성 루머의 소식도 한국으로의 전파 속도가 늦었던 것도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 이런 히로세 료코의 루머가 알려졌더라도 바다 건너 딴 나라 이야기 수준으로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 문화가 개방된 이후 개방 초기 한국에 개봉된 일본 영화들 중 크게 흥행했던 영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도 계속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영화 러브레터와 철도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중 두 작품이 료코가 출연한 영화로 일본 영화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도 영화 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름 정도는 알 정도였습니다. 일본 영화를 한국에 알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배우입니다. 소속사는 애초에 히로세 료코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전성기 때부터 플레임 소속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소속 배우로 토다 에리카 등의 인기 연기자를 육성하는 유능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명의 8년차 히로세 료코의 팬은 소속사에 아쉬운 건 하나도 없다 라고 평할 정도입니다. 이 팬이 말했던 당시가 8년 차인데요. 현재는 몇 년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줄여서 쓰거나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에선 히로세, 한국에서는 료코라고 합니다. 영상 속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료코 리즈 시절 일본의 마지막 국민 여동생으로서의 모습입니다. 히로세 료코는 1994년 여드름약의 광고 모델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통신사인 도코모의 삐삐 광고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요즘은 삐삐를 모르는 세대도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 자신의 전화번호나 숫자 등을 전송하는 기기의 호출기인데요. 초창기 알림 탓인지 모든 제품은 삐삐로 불렸습니다. 출시 당시엔 아이폰 첫 출시와 같이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이버 가수인 다테교코의 외모 모델이었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아마도 히로세 료코가 한창 인기몰이를 한 후라서 그런 듯합니다. 또 다른 쪽에선 히로세 료코가 아니라 나가세 레이코가 더 닮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누구를 모델로 했다는 말이 없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가수 하니 우리나라의 아다니. 1997년엔 후지TV의 인기 개츠코 드라마였던 비치보이스에 출연해 건강하고 귀여운 츤데레 소녀 마코토 이즈미 역을 맡아 연기했었습니다. 가수로도 데뷔했는데요. 1997년 4월 다케우치 마리아가 프로듀스한 진심으로 사랑하기 5초 전으로 CD를 발매 약 60만 장의 히트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가수 데뷔를 했습니다. 이 곡은 히로스의 료코의 주제가처럼 쓰일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오카모토 마요가 프로듀스한 두 번째 싱글 다이스키 정말 좋아해도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해 제48회 NHK 홍백가 합전에 가수 데뷔 후 처음 출장합니다. 여자 아이돌 가수가 데뷔 연도에 홍백가 합전에 출연한 것은 1980년 마츠다 세이코와 이와사키 요시미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케우치 마리아가 만든 진심으로 사랑하기 5초 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히로스의 료코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1997년엔 히로스의 료코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방송 광고 호감도 조사에선 최고의 호감도 광고 10개 중 7개가 히로스의 료코가 출연한 광고였습니다. 이로 인해 CF의 여왕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히로스의 료코의 인기 전성기는 1997년을 말합니다. 엄청난 인기와 CF 독식에 의해 파파라치나 스캔들 전문 작가들이 건수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히로스의 료코가 일본의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에 입학을 추진하고 있는 걸 밝혀내 히로스의 료코의 인기에 잡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건 입학 전형이었습니다. 자기 추천이라는 입학 전형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뼈 빠지게 공부해야 가는 대학을 인기로 날로 먹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다는 걸로 축하하는 분위기가 화제로 다뤄졌고 다음 해인 1999년 초엔 무도관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마치게 되면서 아이돌로서 정점을 찍습니다. 4월에 자기 추천 제도로 와세다 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일본에서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최고의 아이돌이자 사회현상 그 자체였던 히로스의 료코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는 매스컴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반향도 컸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와세다 대학은 1998년에 전년 대비 지원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요. 히로스의 료코가 입학한 1999년엔 지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거기다 대학 합격자 발표는 TV를 통해 생중계까지 되었으며 당시 일본 총리인 오부치 게이조는 와세다 대학 출신으로 히로스의 료코의 합격을 축하하는 코멘트를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히로스의 료코의 와세다 대학 합격은 일본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인기에도 연예인 특례 입학이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은 대학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붙어다녔습니다. 이렇게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불난데 휘발유를 부는 논란이 생기는데요. 히로스의 료코는 입학식부터 시작해 3개월을 단 한 번도 대학에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보도로 장기 결석 논란이 거세게 일자 후지TV의 드라마 립스틱의 촬영 스케줄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난 여론은 거세질 대로 거세진 후였습니다. 드라마 립스틱의 촬영이 끝난 후에야 첫 등교를 합니다. 이후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데요. 연예계 활동이 바쁜 탓에 학업 병행에 어려움을 느껴 2003년 여배우에 전념하겠다고 밝히고 자퇴한다. 와세다 대학 합격 전까진 자잘한 스캔들 기사 외엔 전혀 없었던 히로스의 료코는 이 일로 안티가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간혹 와세다 대학 사태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큰 사건이긴 했나 봅니다. 히로스의 료코의 커리어에선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와세다 대학 사태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히로스의 료코의 인기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에 출연한 영화 철도원과 비밀이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2000년도에도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을 이어갑니다. 2001년엔 다수의 스캔들 기사가 여러 매체에서 연타로 터지면서 히로스의 료코의 이미지의 하락세가 매우 커지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는 당시 사귀었던 이세야 유스케와의 동거설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작품 목록 외에 활동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매체들이 많은데 그중 대표적으로 위키피디아에 히로스의 료코 항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요 기사들은 불법적이거나 반윤리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려는데
지갑과 전화기가 없어서 일단 명함을 주고 내렸다와 같이 간단한 사건에 남자 문제를 갖다 붙이는 형태로 문제화하는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히로스의 료코가 뭘 잘못했는가 하는 질문엔 딱히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시기엔 히로스의 료코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는데 단일 사건이 아니라 기행으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떠돌았던 것들이나 그다지 주요하지 않았던 기사들은 불법적이고 반윤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당시 이런 이야기들은 여자를 험담할 때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아 안티들의 떡밥용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멸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믹백의 사귄다거나 이런 거였습니다. 이 당시 이런 류의 악담이 많았던 것에 대해 일각에선 야쿠자가 관련된 바닝 프로덕션이 자사 연예인과 경쟁적 입장에 있는 히로스의 료코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악담을 유포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게 루머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당시 이런 악담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유포되었을 때 히로스의 료코가 바닝 프로덕션에 나온 후부터 나두기 시작했으며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히로스의 료코가 다시 바닝 프로덕션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악성 루머들이 멈췄다고 합니다. 거기다 다시 TV 출연을 하게 되면서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기정사실화처럼 되었지만 이 이야기 자체도 루머입니다. 2002년 말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소속사 시절은 머리를 기르는 것을 금지당했었다고 하는데요. 2003년의 영화 연애사진이나 TBS의 드라마 모토카레, 야후 비비의 CF 등에서 기존 아이돌 이미지와는 다르게 성숙한 이미지의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가을엔 대학을 자퇴하게 되면서 악연을 끊었습니다. 연말에는 유망 배우의 장이라 불리는 츠카코의 연극 에도마코 말기 순전전과 비룡전에서 동시에 주연을 맡아 호연합니다. 한국 팬들에게 유명한 대표작들로는 TBS의 드라마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여름이나 영화 비밀과 같이 진지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한국 팬들에게 있어 히로스의 료코는 신비롭고 청순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와 이미지와는 다르게 아이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가볍고 밝은 캐릭터로 캐스팅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영화 굿바이가 아카데미상에서 수상하는 것을 기점으로 아이돌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인 연기자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는 진지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일이 많아졌고 특히나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는 어머니 역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일본 여배우 하면 히로스의 료코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창 한국에서 인기가 있던 당시 일본 문화에 관심이 없던 청소년이라도 외모에 끌려 히로스의 료코의 작품 하나쯤은 봤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지도를 얻게 된 것은 영화 철도원이 개봉되었을 때 걸렸던 포스터 때문이었을 겁니다. 철도원은 안 봤더라도 포스터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일본 드라마가 조금씩 들어오던 시절이었는데요. 일본에서도 히트했었던 TBS의 드라마 썸머 스노우에 도모토 츠요시와 함께 주연을 맡아 출연해 한국 내 일본 드라마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히로스의 료코 붐을 일으킨 것은 영화 비밀이 한국에 정식 개봉하면서부터입니다. 영화 개봉은 일본보다 3년 늦게 했지만 관람객 수 약 50만 명의 흥행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영화가 3년이나 늦은 2002년에 개봉한 걸로 보면 50만 명은 대흥행을 의미합니다. 당시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나 영화를 봤지 일반적으로는 히로스의 료코 자체를 몰랐습니다. 사실 관심 자체가 없던 게 맞을 겁니다. 히로스의 료코가 인지도가 올라가고 영화 비밀이 입소문을 타면서 중고 대학생을 비롯 20대 관람객이 몰리며 50만 관객이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선 일본, 중국 영화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데 2000년대 초반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나마 유명했던 이영걸, 성룡, 주성치 등의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던 대작들이나 성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화 비밀을 기점으로 프로필이나 개인 홈페이지에 히로스의 료코의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만화가 박무직도 히로스의 료코의 팬임을 밝혔습니다. 박무직은 아예 대놓고 작품 속에 히로스의 료코 사진을 마구 등장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샴푸 광고에 나오거나 프로게이머 홍진호의 개인 홈피에 히로스의 료코 사진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2002년 구사나기 츠요시와 함께 출연한 단편 드라마 미안해요에선 전 대사를 한국어로 소화해냈습니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의 어설픈 한국어가 인상적인데요. 츠요시와의 인터뷰도 모두 한국어로 진행했습니다.
2002년 말에는 한국 팬들만을 위한 팬미팅을 추진해 성사시키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팬미팅은 히로스의 료코의 최초의 팬미팅이었습니다. 2008년에 공식 팬클럽 RH 프렌들이 해체되면서 최초이자 최후의 팬미팅이 되었습니다. 오, 최초 했는데 끝이네요. 슬프네요. 히로스의 료코는 이 당시 해외 연예인 중 김포공항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연예인으로 불렸습니다. 전성기가 오래 지난 2013년 공식 방한 때조차 공항에 상당한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내에서의 인기로 영화 바람의 파이터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고 했었으나 출연은 히라야마 아야가 했습니다. 2010년 이누도 이신 감독의 영화 제로포커스의 주연인 데이코 역으로 캐스팅되었는데 영화의 일부는 한국 부천에 있는 판타스틱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해 히로스의 료코는 인터뷰에서 한국 스태프들의 열정과 친절함, 맛있는 한국 음식들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효주가 히로스의 료코의 소속사와 계약해 일본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둘이 동반화보를 찍기도 했습니다. 2013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국에서 연극 나에게 불의 전철을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상연되었습니다. 구산하기 치요시, 차승원 등과 함께 공연했습니다. 한국에서 인지도도 높고 예전에 인기도 많았었음에도 한국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가 없습니다. 이 공연의 기자회견이 한국 언론과의 유일한 인터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정식 수입된 히로스의 료코의 영화는 딱 10편입니다. 철도원, 비밀, 레옹 와사비, 연애사진, 버블로고, 타임머신은 드럼방식, 굿바이, 폭렬 닌자 고에문, 플라워즈, 제로포커스, 하나와 미소시루입니다. 특별 출연작도 포함한다면 하나와 앨리스도 있습니다. 하나와 미소시루는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 서비스 영화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영화의 개봉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명탐정 코난, 짱구는 못 말려 등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양국 모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저조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단순히 10편이 아니라 무려 10편이나 수입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이는 히로스의 료코라는 압도적인 인지도 때문입니다. 한국의 극장가에도 보면 한국과 영미 영화가 절대적으로 관객 점유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의 배우인 기무라 타쿠야가 주연을 맡은 작품들이 매번 국내에서 개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히로스의 료코의 영화가 10편이나 수입되었던 것은 엄청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팬들은 기본적으로 히로스의 료코가 아이돌 시절일 때 팬이 되어 쭉 팬으로 이어진 반면 한국은 영화 비밀로 알게 된 경우가 많아 배우로서 팬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당시 애니, 만화를 제외한 나머지 일본 문화는 김대중 정부 때 개방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엔 일본에서 유학 및 거주자 그리고 매니아층이 아니라면 일본 영화와 드라마 등은 접하기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던 때였습니다. 히로스의 료코는 일본에선 대표작이 없다시피 하지만 한국에서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국 팬들의 부동의 1위는 TBS의 드라마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여름으로 일본 드라마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손꼽는 명작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선 크게 히트하지 못한 데다 와타베 아츠로의 작품으로 보고 히로스의 료코의 작품으로 치지 않습니다. 작품 자체는 일본 내 드라마 제작자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 히로스의 료코 작품 중 한국에서 대표작 중 하나로 꼽는 후지TV의 드라마 립스틱은 와세다 대학 사태 중에 방영되었고 소년 감별소라는 무거운 소재와 내용이 한 번만 봐서는 스토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함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영화인 비밀을 포함해 3가지입니다. 드라마까지 확대한다면 TBS의 썸머 스노우나 후지TV의 드라마 속도 위반 결혼 등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보고 듣는 인물 읽기 히로스의 료코 편 1부 전반적인 내용 및 여담을 마칩니다. 다음 편은 히로스의 료코 2부 필모그래피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청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연예인을 요청해주세요. 한 명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청과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하시고 구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